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살아온 지난 32년. 해녀는 학자로 걸어온 그의 삶을 관통합니다. 2007년 해녀의 양성평등적 삶을 조명한 논문을 비롯해 해녀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한 고창훈 교수. 지난 20여 년 섬 속의 해녀를 세계에 알려왔다. 제주도 사람의 이렇게 소외된 그런 문화인데 이거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변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방학인데 어떻게 지냈어요? 뭐 책 하나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죠. 방학도 없으시네요. 예. 네. 좀 걸으실까요? 예, 그러시죠. 교수님 가끔 이 캠퍼스도 걸으십니까? 예, 많이 걷죠. 이 걸으실 때 어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주 오신 지? 예, 30년 동안 제주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주문도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제기했고 뭘 정리해야 될 건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하기 제주의 이 캠퍼스 좋은 공간이고. 예,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사선과 관련해서 그 서명 네. 또 이제 청원운동을 네.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4.3 사건 진상보고서 영문판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최초 아닌가요? 영문판이라면? 10년 만에 정부 보고서를 번역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미 공동위원회, 네. 4.3 진상이나 4.3 치유를 위한 한미 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네. 제가 이제 한국 측 대표를 맡고 있어서요. 미국 측에서 지금 미국 의회에 제출할 네. 제주 4.3 치유에 대한 청원문 작성을 하고 해서 보내오면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아보려고 그러죠. 네. 지금 행정학 전공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학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행정학도 이제는 조금 넓죠.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서 저는 행정학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제주도니까 제주도의 어떤 문제랄까 4.3이나 해녀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캠퍼스 안의 학문이 아니라 네. 제주의 어떤 정신, 네. 제주의 역사를 사회와 소통하고 네. 또 사회와 참여하고 네. 그것도 메신저 역할을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좀 속주연하고 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와 4.3이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한 거를 얘기하고, 예를 들면 4.3은 금기시 됐던 걸 말한 거고요. 이제 해녀는 이렇게 너무 소외됐었는데, 그거를 하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금기시됐던 4.3 그리고 소외됐던 해녀 네.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그리고 세계에 이제 빛을 발하게 됐는데 오늘 쌀쌀한데요. 네. 연구실 가서 말씀 좀 나누죠. 예, 그러시죠. 네, 가시죠. 네. 4.3과 만난 고창훈 교수의 시선은 해녀로 이어졌다. 그에게 해녀는 섬의 모든 것이다. 제주 해녀 연구가 4.3 연구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데요. 예, 왜 그런가요? 우선은 잡녀 항쟁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하나의 1932년이니까요. 한 16년 정도 앞에 앞서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하고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상당히 깊구나 이렇게 됐고요. 네. 특히 그 여성 네. 항쟁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다음에 다른 섬나라들의 항쟁하고 문화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네. 대만이나 그리스, 크레타 섬 같은데 이런 쪽에서 해녀들의 또 일본하고 비교를 통해서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관심을 가게 되고요. 또 특히 이런 공동체에서 잠수회의 같은 걸 통해서 이게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직업을 유지하고 또
마을회장을 관리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일본이나 이런 데까지 출가 해녀가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섬 문명의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됐죠. 네. 제주 해녀의 가치는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선은 그 어떤 해양 문명사 쪽으로 볼 때 그 양성평등의 그 모델을 공동체와 연관해서 만들어냈고 그러한 어떤 그 생활 패턴들, 네. 생활 지혜를 하고 또 하나 그 해양 생태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형을 만들어냈다. 하나의 전통적인 생활 지혜자를 그 지혜를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서의 해녀. 네. 그와 또 하나는 21세기 해양 생태 관리를 하는 환경적인 가치가 있는 그 직업으로서의 해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해양의 평화를 네.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턱이라는 게 자기가 사는 마을과 그 바다에 있는 해양 그런 어떤 문명적인 거하고 네. 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 구성원들끼리 소통도 있고 마을끼리 소통 네. 하나의 해양 문명과의 소통 여기까지 가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행정 전공이신데요. 예. 젊은 시절 대학을 선택하실 때, 예. 전공을 선택하실 때 이런 제주에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았다면 전공 선택 방향이 달랐을까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대학교 갈 때는 원래 고시 준비하러 갔다가요. 네. 그게 원래 선생님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문영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저기 민주화 운동에 네. 하고 많이 했던 분이라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좀 학문이 고시도 포기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네. 결정을 내렸고요. 교수님께서는 학자이면서 교육자이시니까 네. 지금 우리 제주 4.3, 또 해녀, 네. 뭐 불토, 섬 이런 걸 우리가 후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교육의 현실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꼭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공부도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섬이라는 입장에서 좀 주체적으로 그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수용을 해서요. 조금은 이렇게 당당한 입장에서 네. 세상을 바라볼 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섬이 변방이 아니죠. 아, 그렇죠. 섬이 오히려 아까 대륙을 구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혜를 줄 수가 있고요. 네. 하나의 어떤 삶의 어떤 모델, 아까 환경의 보존 모델도 해녀들이 줄 수 있다고 그랬듯이 예. 이제 섬이 많은 것을 그 대륙에게 줄 수가 있죠. 예. 제주만의 삶이자 문화인 해녀. 고창훈 교수는 국제적인 포럼과 평화섬 불턱회의 등 다양한 기획으로 해양 지킴이로서의 해녀의 삶을 조명하고 불턱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렸다. 익숙해서 무관심했던 해녀의 가치는 고창훈 교수의 코드로 새롭게 인식됐다. 지속 가능한 해녀 문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시대와 호흡하며 나아간다.